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력난 해소 선언, 어떻게 전력난 해소했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9월 중순부터였죠. 거의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전력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많이 해드렸죠. 근본적으로 중국의 전력난은 인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은 기본적으로 탈탄소를 위한 전력 통제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많은 언론들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전력난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전력난 해소에 대한 가장 큰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캤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면서 중국의 전력난의 해소 방법은 지금 석탄 생산을 늘리고 전력 통제를 하지 않으면서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이번 전력난 해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때 이 시기에 전력난 해소를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주제는 이거죠. 중국의 전력난 해소 선언, 어떻게 전력난을 해소했나입니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심각해진 전력난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일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전력을 공급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이죠. 전력망공사가 전날인 7일날입니다. 우리 일단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7일날 전국적으로 질서 있는 전력 공급, 말하자면 전력 공급 제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서 전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축소됐다라고 보고 있죠. 자, 보면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돼요. 질서 있는 전력 공급 제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였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탈탄소를 지금 후퇴했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이것은 제가 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게요. 이어서 6일 기준 일부 성에서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고소비 및 고오염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질서 있는 전력 공급을 하는 것 외에는 질서 있는 전력 공급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또 행간을 읽어봐야 돼요. 에너지 고소비 고오염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특별히 반도체는 빼놓고 조선도 빼놓고 몇 가지 특정 국익에 이득이 되는 기업들을 몇 개는 빼놓고는 지금 고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전에 선진국들이 이렇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기업들을 해외에 이주시키는, 퇴출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중국의 숨은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망공사는 발전용 석탄 공급량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이 정상을 되찾았다고 하면서 현재 발전용 석탄 재고량이 21분, 저번에는 14일분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21분에 해당하는 9,932만 톤으로 늘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내년 봄까지 전력 공급 대전과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긴장 속 안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왜 이 시기가 이때에 소식을 전하면서 전력난 해소를 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중국 내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보낼까라는 측면이죠. 이번 전력당국의 전력난 해소 선언의 날짜를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7일날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8일부터 11일까지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열립니다. 지금 한참 열리고 있어요. 벌써 이틀째 돼갑니다. 며칠 안 남았죠 또. 지금 이 6중전회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는데, 이번 6중전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 시진핑 주석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3년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3년임이 확정되는 기간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력수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입니다.
지금 파리 교육 협약을 잘 지킨다고 보여주기 위한 전력쇼와 맞바꾸려고 했던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확답이 없이 이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보여주기 위한 쇼였던 만큼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빠르게 그 상황이 진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중국 당국의 발표대로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력 공급은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수성 난퉁시에서 의료용 침대를 제작하는 한 기업인은 이전에 심할 때는 일주일에 이틀만 전기가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최근 전력 상황이 나아진 편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한 한국 공관 관계자도 10월 하순로는 지금 전력 공급 문제 해소를 호소하는 우리 기업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지금 전하고 있죠. 중국 중앙 CCTV는 인터넷판에서 중국의 수출 전진기지인 광둥 등을 관할하는 전력망 공사 산하 남방전망이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전력 공급 제한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5월 전면적인 전력 공급 제한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번 전력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전력난의 원인은 석탄 부족이 아닌 미국에게 잘 보여주기 위한 중국의 쇼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탈탄소 정책,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것이 파리 교육협약의 재가입, 이것을 통한 탈탄소.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탈탄소를 시행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의 마음에 들게를 해서 지금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씌운 여러 가지 규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멍한조의 귀환도 한몫을 합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 정책 집행 여파로 지난 9월 중순 이후, 이 9월 중순 이후라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날짜가 멍한조우가 석방된 날짜하고 동일합니다. 이 중순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랴오닝성 등 최소 20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제한 송전이 이어져 왔다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제조기업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죠. 이번 전력난 중단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의 정치적인 역학구도이죠. 민주당이 사실상 대패한 주지사 선거입니다.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완전히 이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불렸었던 버지니아주와 뉴저지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거의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게 되죠. 이는 작년 대선 이후 1년 만에 벌어진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렸던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하였죠. 버지니아 주지사는 정치신인 글렌 런킨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공화당이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에서는 현 뉴저지 주지사가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지고 있다가 막판에 대역전승을, 그래서 1%포인트의 신승을 거둔 것이죠. 버지니아의 경우 주지사 연임 금지법에 의해서 민주당은 4년 전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테리 맥컬러프 후보가 나왔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받는 정치 신인인 글렌 런킨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나와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민주당은 중국과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이죠. 제가 그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떤 영상을 올려드렸냐면 헌터 바이든 때문에 중국이 민주당을 많이 밀었다. 저번에 이런 역학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1년 후 선거가 나타난 1년 후 이번에 주지사 선거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 주지사 선거 두 군데에서 사실상 패배. 이것을 통해서 지금 강경 공화당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입장. 이것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선처죠. 한마디로 선처입니다. 선처를 발휘했던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전력쇼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린 셈이 된 것이죠. 10월 8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중국의 류오 부총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전력난을
말하자면 전력쇼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동력을 상실하고 미국에게 그 탈탄소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의 이유와 타당성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의 사소한 마무리, 소소한 마무리,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남게 된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이번에 전력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은 전력난이 문제가 아니다. 전력난은 중국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중국에서 그 석탄을 많이 캐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력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석탄 증산. 이미 중국은 세계 제1의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산시성과 내몽골 자치주에 이러한 석탄 광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석탄 증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내용이죠. 실제로 중국 당국은 석탄 국영 회사들에게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전력 요금 인상을 허용해서 발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량을 늘리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을 획책한 이면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와 더불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가격 현실화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게 돼요. 그리고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임금을 높여야 되는데 임금을 높이려고 하면 생산 물가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생산 물가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를 가격을 올려서 생산 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실제로 전력 기업들에게 요금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석탄 증산의 지시에 따라서 산시성, 산서성이라고 부르죠. 산시성과 내인몽고 자치구 등에서 지금 석탄 광사 증산도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석탄 공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날 일일 석탄 생산량이 1,188만 톤으로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일일 생산량이 곧 1,200만 톤까지 지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다시 보면 지금 연간 최고치가 됐어요. 연간 최고치가 됐는데 이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석탄 문제로 인해서 호주에서 석탄이 수입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요즘 요소수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소수 문제도 이제 거의 풀려갈 것 같아요. 이런 석탄 증산을 만약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의 석탄 증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산물로 나오는 요소수 그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요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만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든지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죠. 이번 전력난 해소 조치는 에너지 소비 감축을 통해서 탄소 제로 부분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했던 쇼가 선거에서 사실상 미 민주당의 패배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중국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죠. 중국은 경기 감퇴를 감사하고서라도 미국의 중국 제재를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력난을 통해서 중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전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시작한 9월부터 2달 연속 경기 위축 국면을 가리키는 50 미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력난 해소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전 세계가 안정이 될 것이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랐는데 이 일정 부분 오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력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의 현실화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로의 변화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더 고부가가치적인 물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퇴출을 시키는 그런 운동이 곧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육중전회를 통해서 3연임이 될 것이고 미국의 민주당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의 통로가 많이 막히고 대중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지금 돼갈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은 우리 말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괘씸죄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도 자기 나라가 살아야죠.
자기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